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리슬님, 구진성님, 진로알님, 전현선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요즘 보면 제가 밤마다 올리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을 단타로 활용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추매나 신규 진입 시점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당일 단타성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차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성향에 맞춰서 장투든 단타든 뭐가 됐든 수익만 거두면 되는 거니까요. 다들 좋은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매수에 들어갔던 3M이 폼이 요즘 정말 좋죠. 어제도 또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단타로 접근하셨다면 지금 그냥 줄 때 먹고 파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괜히 나중에 다시 주가 떨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괜히 JB님 말 듣고 샀다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은 안 팝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저의 경우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2월 PPI가 발표되고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보고 저는 어쩌면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막 급하게 프리장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더라도 본장 시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글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저 시간대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썸네일에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나름 공부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곧 있을 FOMC에서 파월의 발언과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각자만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요즘 반도체가 하도 핫하다 보니까 SOXL만 쳐다보는 분들은 반도체 어제 꽤 많이 빠졌는데 도대체 뭐가 보합권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전체 시장에 대해 파악을 할 때는 그렇게 특정 섹터만 보시면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면 반도체 섹터는 빠진 게 맞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이라고 말할 때 그 벤치마크로 쓰이는 S&P 500 지수는 0.19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오히려 0.1%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반도체 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54%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보는 건 기술주 위주로 보니까 기술주와 반도체가 빠진 이유는 뭘까 하고 보자면 오늘 발표되는 2월 PPI 발표를 불안해하며 미리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채권 금리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 테슬라가 크게 하락을 했죠.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크게 하향시켰기 때문인데요. 목표가를 하향시킨 전반적인 이유는 늘 나오던 얘기와 크게 다를 건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테슬라의 부진이 올해 202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20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언급됐다는 점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도 악재가 나왔는데요. 미국 국방부의 올해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인텔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25억 달러의 지원금이 물거품이 될 거라는 소식에 인텔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상무부에서 맡아서 니들이 대신 지원 좀 해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부 장관인 지나 러먼도가 인텔에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후 상무부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인텔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인텔 입장에서야 국방부에서 받든 상무부에서 받든 어디서든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 쪽에 직접적인 악재 소식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심리에 의해 매도세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게 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SOXL이 크게 빠지긴 했는데 막상 보면 현재 반도체 섹터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와 TSMC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엔비디아는 1.1%, TSMC는 1.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좀 크게 빠져서 섹터 자체의 하락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TSMC가 버텨줬기 때문에 뭐 당장 반도체가 크게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제 보면 러셀 2000 지수는 올랐어요. 은행 섹터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막 시장 자체에서 돈이 왕창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그냥 주식시장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고 좀 빠진 곳으로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결국 채권 시장 얘기인데요. 어제 일단 30년물 국채 입찰은 잘 끝났습니다. 저는 그 전날에 이어 어제도 안 좋게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고 봤었는데 다행히 입찰은 좋게 잘 끝났어요. 입찰이 잘 끝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채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기보단 그냥 단지 이번에 30년물 발행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잘 끝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입찰이 잘 끝났는데도 결국 TMF는 하락으로 마무리했죠. 지금 상황에 중요한 건 결국 채권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심리가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일본의 도요타에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번 임금 인상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통화정책에 반영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통화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걸 알긴 알아요. 아무리 일본이 경제 대국이어도 언제까지고 저렇게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창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다가 심지어 미국보다도 잘 나가던 와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기껏 그 길었던 지옥을 탈출하고 요즘 일본 주식시장도 그렇고 국민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서야 겨우 타오르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저렇게 조심스럽게 기준금리 0.1% 올리고 하는 것도 온갖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좋은 상황에선 올려도 리스크가 적겠죠. 그리고 이 경제가 좋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여기저기 투자도 많이 하고 내수 경제도 더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확연히 늘어나면 YCC 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하필 이번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대 규모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미국 채권 시장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경제가 나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를 급격히 엄청나게 올리거나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 채권 시장에도 큰 충격이 있진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도 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입장에선 미국 눈치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좋을 건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연준에서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많이 실시합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채를 팔고 그 판 돈으로 장기채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 채권이 시장에 많이 풀리니까 단기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장기 채권은 연준이 매입을 해주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TMF는 장기 채권이니까 TMF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장기채를 팔고 오히려 단기채를 사주는 겁니다. 이러면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단기 채권 가격은 오르고 장기 채권 가격은 내려가겠죠. 즉 TMF는 하락하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지금 가뜩이나 장기채 상황도 안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단기채든 장기채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안 좋아서 야 이거 이러다간 진짜 문제 생긴다. 장기채 살리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단기채라도 빨리 살려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기 유동성 공급부터 해결을 하자. 그리고 장기 채권 문제는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이번 FOMC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목할 것이 유력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얼마 전에 이와 같은 발언을 했었잖아요. 연준이 단기채를 매입해야 한다고. 근데 그때는 역 오퍼레이션 언급까지는 안 했었는데 아무튼 상황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TMF의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MF 신규 진입이나 추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상황을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선 이게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당장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단기채 매력이 올라가면서 단기채권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벌어질지 이 경우엔 주식시장엔 악재죠. 근데 또 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보자면 딱히 그렇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단기채가 매력 있어도 결국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을 텐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심리가 유지가 된다면 별 타격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건 당장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PPI 발표 이후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뭔가를 매수할 것 같은데요.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저 시간대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